자, 35번, 6번 연달아서 할 겁니다. 자, 시작해보자. The writer and geologist 데스몬드 모리스, 뭐 사람이겠지. 이 사람은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갈 건데, 자, 요거는 당연히 작가라는 뜻이고, 요거 동물학자라는 뜻이야. 지스트가 붙으면 하는 사람을 나타내잖아. 주가, 우리가 동물원이라고 알고 있는 그 주가 동물학을 나타내는 주올로지라고 불러. 작가이자 동물학자였던 이 사람이 관찰했습니다. Our feet communicate exactly what we think and feel more honestly than any other part of our bodies.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닫을 건데, 가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거 초등학생들 외우는 단어거든. 요거 이게 단수 복수인 거 알아? 단수 복수? 발이잖아. 복수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발은 전달한다, 의사소통을 한다.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더 정직하게, 뭐보다, 우리 몸의 다른 부분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이 부사가 나왔네. 이 부사 누구 꾸밀 것 같아? 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더 정직하게 전달한다. 커뮤니케이트를 꾸미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만 봐도 알겠지만 이 글의, 이 지문의 주인공은 발이야. 발이 그만큼 정확하게 전달을 한다. Why are the feet and legs such accurate reflectors of our sentiment? sentiment는 감정, 정서 이런 뜻이거든. 해석에는 감정이라고 나와. 그래서 발과 다리가 왜 그렇게 정확한 반영물일까? 리플렉터니까 반영하고 있는 것 이런 뜻이겠지. 반영하고 있는 것. 해석에는 반사경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반사경이라는 말에서 경이라는 말이 아마 거울 나타내는 말일 거거든. 그러니까 반사해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 다음 거.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long before humans spoke, 인간이 말하기도 전에, 인간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리의 다리와 발은 반응했다. 어디에? 이거 전치사투야? 어디에 반응을 했냐면 환경적인 위협에, 예를 들어서 뭐 뜨거운 모래, 그다음에 뭔가 성질이 안 좋은 사자 같은 이런 환경적인 위협에 반응을 했다. 즉각적으로. 뭐 없이? 의식적인 생각의 도움 없이, 의식적인 생각의 필요 없이라고 해석을 할 것. 자,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라는 뜻이고, 여기도 또 부사다. 얘가 누구 꿈일까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동사를 꾸미는 부사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아마 경험적으로 다들 공감을 할 텐데, 형용사냐 부사냐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가 나오면 거의 정답이 뭐였어? 느낌 안 와? 거의 형용사가 정답이지 않았어? 형용사가 정답인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형용사 부사 문제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언제 하게 되냐면, 여기가 형용사를 쓰는 자리인데 왠지 부사 같은 느낌이 들 때 출제자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이런 거. 그래서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론적으로 정답이 형용사로 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만들게 되거든. 그래서 부사가 정답이라 그러면은 약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부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보고 가는 거고. 넘어가 보자. Our limbic brains made sure that our feet and legs reacted as needed by either ceasing motion, running away, or kicking at a potential threat. 림빅 브레인이면은 그 두뇌 변연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 밑에 써 있다. 변연계 뇌는 made sure, 확실하게 만들었다. 뭐를 확실하게 만들었냐면
우리의 발과 다리가 반응한다는 것을, 자, 이게 해석이 아마 필요에 따라라고 나와 있을 거야. 어디 갔냐?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일단 쓰고 얘기해 볼게. 자, 다시 우리의 발과 다리는 반응한다.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을 딱 해버리면 이런 뜻이야. as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needed는 pp로 쓰인 수동의 느낌을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필요되어질 때라고 해석하는 거야. 필요되어질 때. 그래서 필요에 따라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의 발과 다리는 필요에 따라 반응한다. by 모함으로써. 자, 요 by 때문에 ing가 나왔어. ing가 나왔고 ing가 나왔어. 그래서 서로 이 ing 세 개가 병렬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게다가 거기에 이제 either or 하는 식으로도 나와 있지. 그러면은 모함으로써, 움직임을 멈춤으로써, 도망감으로써, 또는 잠재적 위협에게 발길질을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 여기서 이제 발길질을 하다라고 나는 해석을 했는데, 해석에는 조금 다르게 나왔거든. 해석에는 저항하다라고 나와. 근데 발길질을 하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발이잖아. 발길질을 한다라는 게 내가 그 대상에게 저항한다를 말하는 거니까. 다음 거. This survival regimen retained from our ancestral heritage has served us well. 이러한 생존 regimen 밑에 써 있는데 양생법이라고 나왔거든. 근데 이게 되게 낯설잖아. 우리 평소에 쓰는 말도 아니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방법. 이러한 생존 방법은 retained, 얻어진, 우리의 ancestral heritage, heritage는 유산이란 뜻이고, ancestral이면 이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조상에게 받은 유산 이런 뜻일 건데, 조상의 유산이라고 실제로 해석에 나와 있지. 그래서 조상의 유산으로부터 얻어진 이러한 생존 방법은 has served us well, 우리에게 잘 도움을 주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게 serve us well,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continues to do today,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동사 두 개가 병렬인데, 자, 이 두 병렬의 모양을 한번 봐봐. V1은 완료 시제야. 현재 완료를 썼어. 그리고 V2는 그냥 현재 시제를 썼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병렬인데 왜 시제가 안 맞아요? 이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이런 식의 생존 방법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도움을 주었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현재라고 하면 옛날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인류 역사의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어. 그리고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어. 그러면 시제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완료 쓰고 저기서 현재 시제 쓰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라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계속해서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될 게 없는 거고, 다만 이것만 잘 지키면 돼.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 붙였고 수일치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니까. In fact, 사실 this age-old reaction, 이러한 오래된 반응은 age-old가 되게 오래됐다라는 말인데, 해석에 보면은 오래된이라고 실제로 나와 있다. 오래됐다는 게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다라는 거지. 이러한 오래된 반응은 still so hardwired in us that에서 동그라미, 자, so that. 그 다음에 hardwired는 약간 내장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해석에 보면 굳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어. 내재되어 있다, 내재 뭐 굳어져 있다. 이러한 오래된 리액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굳어져 있어서, 그래서 when we are presented with something dangerous, 우리가 위험한 무언가를 제시받았을 때, 또는 심지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를 제시받았을 때, disagreeable, 어그리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지. 혐오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뭔가 혐오스러운 무언가에 우리가 제시를 받았을 때, 그게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발과 다리는 여전히 반응할 겁니다. 뭐처럼? 그들이
선사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반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 자,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so that하고 such that 물어보는 거는 내신에서 언제나 나와? so that은 언제 써? 여기 뭐 나올 때? 형부 나올 때, 형용사 부사. such는 언제 써? 명사 나올 때 쓰는 거지. 그래서 so, such 구별하는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위험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혹은 뭐 위험하거나 뭐라고 나와? 불쾌한 거. 우리가 위험하거나 불쾌한 거에 직면했을 때라고 해석하는 부분을 이렇게 수동태를 썼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present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제시를 받았을 때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omething dangerous, 요거 어순 지켜야지. dangerous something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어법으로 잘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they 누굴까요? our feet and legs지. 발과 다리. 그 다음에 did, 만약에 문제 나오면 요거 뭐다? 대동사. react에 대한 대동사. react에 대한 대동사. react에 대한 대동사. 근데 봐봐. react는 현재 시제고 did는 과거 시제야. 이래도 돼? 되지? 선사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건 과거고, 여전히 그런다, 지금 그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시제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근데 react란 단어가 어쨌든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로 대동사 받는 게 아니라 do, does, did로 대동사 받는다. 이것만 좀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뜻이었지? 선사시대란 뜻이었어. 프리라는 단어가 앞이란 뜻이고, 히스토릭은 잘 알잖아. 역사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시대란 뜻인데, 선사시대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글로 역사를 기록하기 전 시대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프리 히스토릭이야. 프리 히스토릭.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지문 가지고 뭐 영영풀이 같은 문제를 내봐라 라고 하면 나는 제일 먼저 고르는 단어가 요걸 것 같아. 프리 히스토리. 내기가 되게 좋지. 자, 그래서 이 글 자체의 내용도 역시 어렵진 않습니다. 발과 다리가 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복습 잘 하면 될 것 같아.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넘어가자. 자, 오늘 마지막 지문입니다. 36번. 자, 얘는 문장 구조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해보자. 이거 한번 그려볼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흰색 괄호 안에 뭐가 있냐면 from to가 있어. 자, 그리고 조금 더 그립니다. oral culture 꾸며주려고 inwhich 나왔고, 그 다음에 literate one 수식하려고 based on written word가 나왔어.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니까 흰색 괄호 안에 뭔가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일단 눈치채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울 만한 단어를 먼저 좀 보면은 hand dow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전달해준다, 건네준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down이니까 윗사람이 뭐 자손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준다, 전승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apprenticeship이라고 해가지고 apprentice란 단어가 제자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그 해석에 도제제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도제제도. 도제라는 말 자체가 제자를 말하는 단어거든.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걸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어려울 만한 단어가 뭐 굳이 말하면 요거 hold back 같은 거, 지연시키다, 뒤로 미루는 거니까 지연시키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자, 갑니다. transition,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냐면 구전 문화에서 literate one으로 변한 것은, 자, 구전 문화를 꾸며보자. 지식이 전달되었어. 뭐를 통해서? 스토리와 노래와 도제제도를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는 구전 문화에서 literate one으로 변했대. 근데 literate one은 뭐냐면
그 written word, 쓰여진 글이니까 저거를 그냥 글자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쓰여진 단어, 그러니까 글자라고 할 건데 글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literate one으로 변했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어법적으로 말했을 때 이 one은 컬처에 대한 대명사야. 이렇게 literate culture라고 생각하면 되고, literate라는 단어는 우리 단어 외울 때 진짜 많이 외우는 단어. 보통 판서하면서 뭐라고 많이 판서를 하냐면 읽고 쓸 줄 아는, 교양 있는 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글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글씨를 써서 내용을 전달한다, 글씨를 써서 지식을 전달한다를 생각하면 돼. 앞에서는 말로 전달한다 그랬잖아, 지식을. 그러니까 요거는 글자로 써서 내용을 전달한다,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해석에 지금 문자 문화라고 얘기를 했어. 문자 문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는 맥락적인 뜻을 알자는 거지. 구전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이동한 것은 이란 뜻이야. 쓴 지연되었다. 수세기 동안 지연되었다. 뭐 때문에? lack of suitable writing material. 적절한 writing material의 부족 때문에 수세기 동안 지연되었다. 자, 단어를 조금만 더 볼게요. hold back. 뒤로 미룬다라는 의미에서 지연시키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다른 단어 뭐 있지? 미루다 하는 거. 그치, 딜레이 좀 적어보자. 딜레이도 있고, 생각나는 것도 말해보자. 포스트폰 또. 스펠링 잘 써볼까? 포스트폰,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단어가 put off. 이런 단어들이 미루다, 지연시킨다 라는 뜻이거든. 내년에 수능 보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가는 게 맞아. 다음 거. Stone and clay tablets were used. 돌과 점토판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밑줄 쳐보자. be prone to. 뭐뭐 하기 쉬운, 혹은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쉬운, 이렇게 해서 그래. 그들은 뭐 하기가 쉬웠냐? fracture. 깨지기가 쉬웠고. 깨지기 쉬웠고. 그다음에 bulky and heavy. bulky 들어봤어? bulky하다. 부피가 크다라는 뜻이야. 부피가 크고 무거웠다. 이동시키기에, 뭐뭐 하기에. 부피가 크고 이동시키기에는 무거웠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자, be prone to 하고 나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이거 명사거든. 명사. 그래서 얘가 전치사야. 그래서 요 명사 하기 쉽다, 혹은 요 명사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괜찮아. 이게 깨짐, 골절 이런 뜻이거든. 균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깨짐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라는 말이 깨지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be prone to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적어봐봐. 프론트 말고 subject to라는 표현도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쉬운 이라는 의미고, 하나만 더 적어보면은 susceptible to라는 표현도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쉬운 이라는 뜻이야. 같이 알자. 지금 마이크가 빨간 게 깜빡깜빡거려. 배터리 없다는 뜻이야. 영상에 소리 녹음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냥 할게. 근데 자, would suffer from splitting. 스플릿이 뭔지 알아? 쪼개지는 거지, 그치? suffer from은? 그치, 보통은 뭐뭐로부터 고통당한다, 시달린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나무는 쪼개지는 걸로부터 시달린다, 뭔 뜻일까? 나무는 쉽게 쪼개진다 뜻이겠지. susceptible 저기 나온다. 저기 보인다. 그래서 나무는 쪼개지기가 쉬웠어. 그리고 나무는 susceptible to decay, 썩기가 쉬웠어. decay가 썩다라는 뜻이야.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Wall paintings are static and space is limited. wall painting이라고 하면 이제 벽화라는 뜻일 건데, static 뭔지 알아? static. 이렇게 정지에 있다라는 뜻이거든. 정지에 있는. 그러니까 벽화는 정지에 있고, 해석이 뭐라 나와? 벽화는 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은 제한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
벽화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 왜 했을까? 이 뭔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그 우리 상가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그림을 그렸어. 그럼 이거 보려면 여기 무조건 와야 되잖아. 건물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단점을 말하는 거지. 넘어가자. The invention of paper, 종이의 발명은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했다. 종이의 발명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종이를 꾸며주려고 PP가 등장했어. 언급되는 뭐라고 언급되어지는 중국의 4개의 위대한 발명들 중 하나라고 언급되어지는 중국의 4가지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고 언급되어지는 종이의 발명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럼 요게 방금 전까지 문제를 언급하다가 종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면은 요 문장이 어떤 좀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거 알겠지? 지금 이게 36번 지문이잖아. 그럼 이거 원래 뭐야? 모의고사에서? 순서 문제, 순서 문제. 순서 문제라는 걸 우리가 간접쓰기라고 하거든. 간접쓰기는 이런 식으로 글에 딱딱 포인트가 있어. 지금까지 문제 언급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지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활용해서 문제 풀면 좋아. 종이의 발명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자 여기 밑줄 쳐봐.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대강조고 일단 그 다음에 나던틸이거든. 이게 나던틸 구문이라 그래. 나던틸 구문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또 막상 배웠어? 그럼 해봐. 그럼 또 버벅이고 이럴 거거든. 근데 지금 요 배터리가 요 모양이라서 일단은 카메라 끄고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일단 나던틸 구문이 있다 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 종이의 발명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코덱스를 가지고, 해석에도 코덱스라고 그냥 나올 거야. 코덱스를 가지고 스크롤을 대체할 때까지는 아니었다. 뭐 했던 것은 그 재료가, 그 메테리얼이, 이거 종이 말하는 거거든. 종이가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했던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로마 사람들이 코덱스를 가지고 스크롤을 대체할 때까지는 아니었다. 종이가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했던 것은,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스크롤 자체가 한계가 있었어. 근데 그 한계가 있는 스크롤을 코덱스라는 걸로 이제 대체를 했어.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그 종이가 완전한 잠재력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요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카메라 끄고 좀 편하게 설명을 해보자. That was 한 2000 years ago. 그거 2000년 전이었어. 그리고 it is still a dominant form of the written word.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지배적인 형태야. 글자의 지배적인 형태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written word, 뭐 글자, 문자 뭐라고 해석했을까? 문자의 지배적인 형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that paper of much softer material than either stone or wood, won out as the guardian of the written word, is a remarkable material story. 자, 요거를 문장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봐봐. 이렇게 일단 해볼래? 그리고 여기서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야. 해석할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라서 해석을 안 해. 그냥 기능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엔접 안쪽에 있는 걸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 종이가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인 뭐보다? 돌이나 나무보다. either or 보이지? either or. 돌이나 나무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재료인 종이가 win out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잘 해나간다, 잘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석에도 역할을 해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win out에서 나온 말이야. 역할을 잘 해내다. 그러니까 문자의 가디언, 어떤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낸 것은, 글자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다. 종이가 글자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다라는 것은 눈에 띄는 그 재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초반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 초반에 구전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트랜지션 했는데 이게 자꾸 지연됐대. 뭐 때문에 지연됐어? 생각해봐. 뭐 때문에 지연됐지? 그치. 적절한 재료가 안 나와서, 적절한 재료가 없어서 자꾸 지연이 됐대. 근데 이제 적절한 재료가 나오고 나서 이젠 구전에서 문자 문화로 딱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초반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구전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넘어가기 위한 재료로서 등장했던 후보가 누가 있었어? 석판, 점토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나무도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얘네들이 다 단점이 있었잖아. 그다음에 벽화도 있었지. 벽화도 단점이 있었잖아. 근데 그것들을 다 이제 그런 단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드디어 구세주가 등장했는데 그게 뭐였다? 종이었다. 그 구세주가 종이었는데 종이조차도 사실은 뭔가 이제 원래는 스크롤의 형태일 때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스크롤의 형태가 이제 코덱스의 형태로 넘어갔을 때 코덱스를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책이라고 부르는데 코덱스가 책이야? 책의 형태로 이제 부르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정말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구전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제대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이야. 그래서 트랜지션에 도움을 준 게 뭐다? 종이다. 코덱스다. 그리고 글쓴이가 얘기를 했지만 코덱스는 책이야.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는 걸 코덱스라고 얘기를 해. 자, 읽어보세요. 이거 끄고 나서 나던틸 얘기 좀 해보자.